안녕하세요. 낙낙낙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위하는 시간 2021학년도 동북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수완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정리하고 응용 문제 대처하는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로그 값 계산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로그는 좀 밑이 매우 중요한데 밑이 3 처리가 되어 있고, 와우, 요거는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 9는 3의 제곱이 되겠고, 밑의 지수는 이제 역수로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이런 모양. 그 다음 빼기 로그 3의 4 루트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지수로 다시 올리게 되면요, 밑이 3 되어 있으니까 2의 제곱인 4가 되겠고, 더하기는 곱하기로 바뀌면 되죠. 이렇게 가서 좀 루트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 빼기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누기 이런 형태로 좀 오면 되겠죠. 나누기 계산 결과가 4루트, 이거 안 써도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4루트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와우, 모양이 똑같은데 뭐 굳이 뭐 나누기 갑니까? 그럼 이제 빼기 해서 이제 사라지는 거니까 0입니다라고 곧바로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로그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들 학습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 부분들 다루면 이제 연산이 안 되는 거니까 밑을 좀 같게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수되어 있는 부분들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 다시 이제 계수를 좀 지수 부분으로 보낼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거 조금 잘 기억해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죠. 물론 더하기는 곱하기, 빼기는 나누기 이렇게 된다는 사실 정확하게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거듭제곱근으로 계산된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매우 복잡한 그런 형태의 계산이다. 이런 얘기는 뭐 우리가 이제 지수로 고쳐가면 되겠죠. 32는 2의 5제곱이 되겠고 그 부분에 제곱이 되어 있는데, 와우, 5제곱근이다 그러면 5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고, 나누기는 뭐 나누기 쓰면 되겠고요. 2의 3분의 1제곱인데 다시 6제곱 되어 있겠고, 나누기는 또 나누기 쓰면 되겠고, 64는 2의 6제곱이 되는 건가요? 2의 6제곱 되는데 제곱근 또 세제곱근에서 3분의 1제곱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일단 좀 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쁘게 좀 간단하게 처리해야 되니까 지수법칙 적용해주면 이제 처리해서 이제 2의 제곱이 되겠고, 일단 나누기 쓰죠. 뭐 2의 또 제곱이 되는 거죠. 되겠고, 일단 나누기 또 쓰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이 부분도 다 처리되니까 2의 1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뭐 아이쿠 2제곱 나누기 2제곱 나누기 2 이렇게 처리돼 써지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지수법칙을 해서 2에 2 빼기 2 빼기 1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 결과는 2분의 1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좀 복잡한 형태의 거듭제곱근 계산은 지수로 고쳐서 처리를 해가면 우리가 좀 가장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가지고 실수 없이 확실하게 좀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3번 이어집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다. x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된다. 이 부분들 열심히 구해간 걸까요? 구하게 되게 되면 이 중에서 이제 실수인 것에 이제 마이너스 2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제곱근 구하라. 이 부분 이제 물론 3개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마이너스 2가 있는데 마이너스 2는 그래서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다. 맞는 이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읽는 방법은 n제곱근 a라고 읽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n이 2 이상인 홀수일 때 홀수란 말이 주어져 있군요. 거듭제곱근 구하게 되면 a 부호랑 일치한다. 이 부분도 역시 맞겠죠. x n제곱은 뭐 a 이렇게 해서 풀어가는데 이 a 값이 음수가 되면 전체 음수가 되겠고 양수면 양수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홀수일 때 갖는 성질이니까 이 홀수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면 역시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0제곱은 1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것은 이제 a 값이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좀 깔린 상태에서 풀어야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이 전제 조건 하나 없어서 이제 잘못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4제곱근 중에서 그러면 이 부분들은 루트 16이 이제 4가 되는 거니까 n제곱이다 하는 얘기는 x n제곱이 4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실수인 것은 이제 2개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4제곱근이니까 뭐 여기 좀 4제곱이라고 써야 되는데 n제곱이라고 써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x 값을 구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4 이런 형태가 처리되니까 2개가 되는 항목이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거듭제곱근과 관련된 부분들 처리하려면 x의 n제곱은 a 가장 기본적인 패턴, 그 다음에 이제 뭐 n이
짝수입니까? n이 홀수입니까? 이렇게 좀 나눠서 풀어간다는 사실. 뭐 그래프 모양을 좀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면 되죠? x n제곱 그래프, y는 이꼴 x n제곱 그래프,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모양들을 좀 생각하게 되면 뭐 근이 좀 두 개입니까? 없습니까? 뭐 하나입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좀 잘 돼갈 수 있는 거니까 조금 헷갈리면 역시 좀 그래프 이용해서 정의하고 좀 연결시켜서 풀어가는 부분들을 생각하면 좋은 풀이를 좀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로그 2 값, 로그 3의 값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식을 A, B로 나타내달라 이런 얘기는 역시 뭐 로그 연산에 대한 로그 성질이라고 보여야 되나? 연산 규칙을 좀 아느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은 먼저 주어진 값 형태로 하려면 이제 밑변을 해야 되겠죠. 밑이 10인 형태로 치워야 되니까 로그 5, 로그 18 이런 형태로 좀 1차로 좀 고쳐놓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는 뭐 2분의 10이니까요. 1 마이너스 로그 2 이렇게 고쳐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고,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2, 9, 18이죠. 2, 9, 18. 9는 이제 3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로그 2 더하기 로그 9는 2 로그 3 이렇게 고쳐가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좀 고쳐서 주어진 식이랑 좀 연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그 2 값이 a라고 했으니까 1-a가 되겠고, 여기는 a 플러스 2b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1-a, 그 다음에 a 플러스 2b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가는 거니까 5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밑이 다르면 밑변환이 뭐 가장 기본이 된다는 사실, 이 부분만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선 주어져 있습니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다음 값을 구해달라. 아, 요거는 뭐 각변환들 열심히 공부했냐 이런 얘기죠. 직선의 방정식은 이꼴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바로 a다라고 보면 되겠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 세타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탄젠트 값이 1a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항목이라면 어이구 다른 것은 뭐 1 더하기 a제곱 이런 거 좀 생각해가면서 나중에 값을 처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부호 부분도 이제 자연스럽게 처리해 가는 건데 그 부분보다는 뭐 우선 각변환 부분부터 좀 신경 써야 되는 거군요. 뭐 사인 세타는 그대로 사인 세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1 빼기 이제부터 해야 되죠. 이렇게 해주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2분의 n 파이 이렇게 됐을 때 이 n 부분들이 뭐냐에 따른 거죠. 일단은 뭐 4분면은 부호를 결정해 준다. 좀 학습이 좀 돼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n이 짝입니까? n이 또 홀입니까? 열심히 또 나눠서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짝이면 그대로 되고요. 그다음에 홀수가 되면 이제 바뀐다. 이렇게 좀 처리해서 이론 정리가 좀 돼 있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처리되면 2, 4분면 코사인 2, 4분면은 마이너스 되니까 부호를 좀 바꿔주면 되겠고 이거는 파이 됐으니까 n이 좀 짝수가 되는 형태니까 그대로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가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인, 여기는 파이 더하기 이렇게 처리됐네요. 그러면 3, 4분면이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를 좀 처리해 주겠고, 역시 또 90이 두 번이니까 그냥 사인 세타 좀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엔 1 더하기, 부호를 좀 처리해야죠.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처리되면 어딘가요? 2분의 3파이면은 270인데, 그러면 이제 4, 4분면이죠. 4, 4분면 사인 마이너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홀수가 되니까 또 코사인을 바뀌면 되겠네요.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뀌어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사인 세타 분에 처리해서 1이 좀 사라지는 거니까 더하기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런 항목이 좀 오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식을 좀 열심히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역수 형태로 좀 처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산 결과 5분의 2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 부분들이 이제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제 탄젠트 세타 값이 문제에서 a였는데 그 a 값이 얼마다? 5분의 2다 곧바로 나온 거니까 처음에 이게 직각삼각형 이런 거 뭐 하지 않았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군요. 대신 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는 사실은 좀 알아야 되는 거겠고 되죠? 이런 정도만 알아도 무리 없이 5분의 2입니다. 1번이 답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 각변을 해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어가는 거죠. 일단 4분면 부호 결정해주고 2분의 n파이 됐을 때 n이 홀이냐 짝이냐에 따라서 각변을 처리해서 풀어가는 거 준비 좀 잘 해둬야 될 그런 기본적인 항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보기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로그의 성질 좀 물어본 거죠. 와, 2하고 4하고는 서로 이제 싹 이렇게 좀 맞바꿔 갈 수 있는 거니까 4 로그 3의 2다 라고 되어 있는 기억은 당연히 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n의 지수가 이렇게 될 때 이렇게 튀어나가는 그런 로그의 또 성질 좀 물어보니까 또 역시 맞는 이론이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거는 로그 연산이니까요. 로그 이런 부분들은 2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주겠고 더하기는 곱하기가 되면 되죠. 그 다음 거는 이제 3분의 2, 그 다음 거는 이제 4분의 3 이런 형태로 쭉 곱하기로 가면 되겠습니다. 10분의 9 이런 형태로 좀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때 이제 이렇게 규칙적으로 지어져 가는 거니까 계산해 주면 로그 10분의 1이 되겠고 이 부분들은 마이너스 로그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로 계산되는 거니까 역시 맞는 이론입니다. 기억 디귿 세 개도 다 맞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로그의 성질 좀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역시 로그의 성질 확실하게 학습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가 주어져 있을 때 A 더하기 B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지수 형태인 A, B 값이 지수에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좀 가장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것은 로그를 취해가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굳이 다른 아이디어를 쓰지 않아도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 A분의 1, B분의 1 이런 부분들 잘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살펴보니까 이제 밑이 다른데 진수 부분이 또 똑같아지는 그런 패턴이니까 우리는 로그의 성질에서 역수를 취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역수를 취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중에 역수를 취하니까 A가 되겠죠. A는 로그 216에 16, 그 다음에 B는 로그 216에 그 다음에 81 이런 형태로 좀 풀어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아주 이제 밑까지 똑같아지고 아주 문제가 좀 깔끔해졌죠. 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 216이라는 것은 6의 세제곱인 거죠. 36 곱하기 6 이렇게 처리되면 36에다가 18에다가 216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제 세제곱 되는 거니까 3 이렇게 좀 튀어나왔고 16이라는 것은 또 2의 4제곱 형태가 되니까 4 이렇게 좀 계속 튀어나가면 이제 3분의 4 이렇게 될 수가 있는 항목이죠.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3분의 4에 로그 6의 3 이렇게 좀 처리되는 그런 항목 됐습니까? 81은 또 3의 4제곱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3분의 4 튀어나가고 가로 열고 치면 로그 6의 2 더하기 로그 6의 3 이런 모양인데 이게 좀 더하기니까 또 곱하게 되면 로그 6의 6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밑하고 또 진수 같아지면 또 1이 돼가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가볍게 3분의 4에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일단 뭐 지수법칙 형태로 풀이하는 것도 무리는 없겠지만 좀 더 나중에 좀 다른 문제에 응용되는 것까지 좀 감안했을 때 지수에 미지수에 있는 것들은 로그를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이 좀 다른 거니까 밑을 역수를 통해서 밑을 좀 이렇게 같게 만들고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중에 좀 응용 문제까지도 대체할 수 있는 풀이법이 돼가는 거니까 이런 풀이법 좀 기억해서 효율적인 풀이할 수 있는 준비를 좀 잘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A값의 범위 주어져 있고요. n은 2 이상의 정수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네 숫자의 크기를 옳게 좀 나타내야 될 것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대수 비교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와우 지수법칙 형태로 좀 봐야 되겠죠. A라는 부분들은 n분의 n-1 그 다음에 B라는 부분들은 또 A의 n분의 이거 좀 거꾸로 썼는데요. 와 이게 좀 n-1분의 n분의 n-1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n 플러스 1분의 n-1 그 다음에는 n분의 n 플러스 1 이거 집중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첫 번째 식하고 마지막 식이 되는데요. 일단은 뭐 전부 다 밑이 같아지니까 지수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1 더하기 n-1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 부분들은 역시 1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주게 되면 누가 더 크겠습니까? A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지수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랭킹 1위, 랭킹 2위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제 나중에 이게 순서가 좀 꼴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n분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1 빼기 n분의 1 처리가 됐고 요거는 역시 1 빼기 되는데 이게 또 n분의 2가 되는 거예요. n 플러스 1분의 2가 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좀 많이 빼는 거죠. 이렇게 된 거니까 요 부분 둘도 랭킹 비교를 하게 되면 또 3위, 4위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밑이 0과 1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그래프를 그려갈 때 지수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A 값이 0과 1 사이 그래프. 오히려 큰 값을 대입할수록 작아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A 값이 지수 부분들은 제일 컸는데 A 값이 지수 부분은 제일 작아져야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크기 순서를 떡떡 정해져 갈 때 A가 맨 뒤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D 값이 2등이었으니까 이거는 3등으로 되어야 되겠고 제일 작은 값이 C였나요? 그럼 C 값이 제일 큰 값에다 B 이렇게 되겠습니다. CBDA 이런 모양 형태로 좀 써가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CBDA 그러면 4번에 좀 있겠네요. 어이쿠 개수가 4개 되니까 불구나서 좀 보기를 좀 한참 봐야 되네요. 자, 일단은 주어진 부분들 지수 법칙으로 좀 고쳐가서 지수 대수 비교를 좀 한다라는 사실을 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그래프 모양을 좀 살펴봤을 때 오히려 큰 게 또 작아져 가는 거니까 최종 대수 비교를 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 그러니까 그래프를 좀 이용한다는 사실을 조금 좀 기억하게 되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지수 형태 같지만 다 결국은 뭐 코사인이니까 삼각 부등식을 풀어야 될 그런 항목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2분의 1 코사인 x 처리해 주면 되겠고, 요거는 또 식이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면 요건 약분하게 되면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겠고, 그죠? 요거는 이제 2분의 1 제곱이죠. 그러면 이런 것은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가요? 뭐 2분의 2분의 1 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2분의 1에 2분의 1 제곱입니다. 라고 해서 좀 식을 써가면 그런 형태로 좀 바꿔놓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일단은 뭐 지수함수에서 밑이 0과 1 사이니까 코사인 x하고 2분의 이렇게 비교했을 때 부등호가 좀 바뀌어야 되는 항목이죠. 이렇게 바뀌어서 결국 이제 삼각 부등식이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값이 2분의 1보다 큰 값을 좀 풀어가야 되는데요. 원래 이제 뭐 그래프에서 연습이 좀 된 분들은 그래프 이렇게 그리고 2분의 1 해서 이 큰 각도들 이렇게 좀 표시해가면 되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위원에서 주로 많이 푸는 거니까 단위원에서 코사인은 x 값에 해당하는 거니까 역시 2분의 1 이렇게 표시해서 2분의 1보다 큰 값 형태 이렇게 좀 각도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값이 0부터 파이 사이인가요? 0부터 파이 사이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앞쪽 동네만 좀 답이 돼가는 거니까 뭐 x 값을 구하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요게 좀 구멍이 뽕 뚫어서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 거죠? 이때 이제 뭐 코사인 값이 2분의 1 드는 거니까 그럼 얼마가요? 3분의 파인가요? 3분의 파이 해서 이 값보다 작습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문제에서 범위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되는데 0하고 3분의 파이 됐으니까 더하기면 뭐 가볍게 했죠. 3분의 파입니다 라고 풀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일단 뭐 지수 형태의 뭐 부등식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뭐 지수 부분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가볍게 처리해서 결국은 뭐 삼각 부등식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뭐 두 개의 단원이 결합되어 있는데 뭐 어렵지 않은 형태로 결합되어 있으니까 풀면서 좀 자신감도 갖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자신감 있게 쭉쭉 풀이할 수 있도록 연습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y는 a 코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d 가장 일반적인 형태식이 주어졌군요. 그림과 같이 주어졌을 때 a, b, c, d 값을 좀 더 결정해달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게 a 코사인 x 할 때인지 이 a 값이죠. 진폭하고 관련되어 있는 항목인데 원래 이제 코사인 값 자체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지금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했다는 얘기는 진폭이 4라는 얘기죠. 원래 진폭은 2인데 이 부분들은 이제 a가 이렇게 곱하게 돼서 진폭이 좀 4가 됐다 이런 얘기니까 a 값은 가볍게 2입니다라고 풀 수 있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a 값이 양수다라고 했으니까 a 값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런 이렇게 되면 이제 a 값 가볍게 처리됐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이제 플러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d 값을 이제 곧바로 알 수 있는 거죠.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d값 1만큼 평이동했습니다 라는 이야기. 그래프 모양을 보게 되면 금방 a하고 d값을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뭘 알아야 되죠? 8분의 5파이부터 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 하는 게 더 좋겠죠? 8분의 15에서 파이에서 빼기 더하기 8분의 5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파이 써야 되겠군요. 8분의 20파이 이렇게 처리되면 이걸 어떻게 됐습니까? 4
4, 5, 20 이렇게 처리 되는가요? 그 다음에 4, 2, 8, 2분의 5파이 이렇게 처리 되겠죠?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주기가 되는데, 원래 코사인 주기는 2파인데 이 부분들을 얼마로 나눠야 되겠습니까? 문제에 해당하는 x값 b 이렇게 좀 나눠야 되겠죠? 정확하게는 b의 절대값인데 b 값이 또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좀 나눠주면 되겠고, 이곳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b 값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b 값은 그러면 이제 5분의 4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y라는 함수는 a 값이 2였고 코사인 b 값이 이제 5분의 4가 됐으니까요. 5분의 4x 플러스 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플러스 d 이렇게 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c 값을 처리해가야 되는데 c 값이 음수가 돼 있으니까 평행이동 해주면 되겠죠. 평행이동 얼마나큼 돼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x는 마이너스 어떻게 되는가요? 이 값을 0으로 만드는 거니까 4분의 5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이 계산 결과가 지금 문제를 보니까 8분의 5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겠죠? 됐습니까? 5 소거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약분 이렇게 되는 거니까 c 값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c 값을 또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평행이동은 이제 얼마만큼 되는지 이 부분들 여기 나와 있는 값이 맨 처음에 이제 y축 부분에서 이제 이만큼 평행이동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A, B, C, D를 구했습니다. 이때 이제 A, B, C, D의 이제 곱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A 값은 2였고 B 값이 5분의 4였고 C 값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였고 D 값이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걸 좀 쭉쭉 이제 다 곱하기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4파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3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 뭐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좀 어떻게 그려서 그리고 이제 최대치수 어떻게 돼가냐 뭐 가장 기본적인 굴격에 해당하는 뭐 학습 그래프를 공부하면 반드시 좀 학습해야 될 그런 내용이죠. 요 a 값은 이제 진폭하고 관련돼 있고 그다음 요 값이 이제 y축 평행 이동. 그래서 이 부분 이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그냥 간단하게 판단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 가지고 처리해야 될 그런 내용. 그 다음에 B는 이제 바로 B는 이제 주기하고 관련돼 있다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그 다음 C라는 것은 X 평행 이동,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 이렇게 관련돼 있는 항목들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출제 빈도가 너무너무나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부등식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해야 되겠다. 코사인인데 사인 제곱돼 있다. 그렇게 되면 뭐 이 부분들을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좀 고쳐야 되겠죠? 플러스 a 플러스 2 코사인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거 이렇게 소거되면 되는 거군요. 0보다 크다. 처리하면 이제 코사인 되어 있으니까 이제 코사인 x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t로 치환해 가면서 식을 좀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부호를 좀 바꿔주면 되겠죠? t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t 플러스 2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대신 치환하게 되면 우리가 좀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게 범위가 좀 생긴다는 거죠.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부터 1까지 이렇게 범위 됐습니까? 자, 이런 주어진 범위에서 코사인 값 자체가 항상 0보다 좀 작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 그런데 이제 뭐 대칭축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냥 대략 이렇게 좀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음수입니다. 이렇게 좀 처리해가는 이런 아이디어를 좀 떠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주어진 식에 1을 좀 대입하게 되면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2에 이렇게 처리된 부분 역시 0보다 작아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할까요? a 값은 그럼 1보다 작다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1 플러스 a 플러스 2 플러스 2에 역시 0보다 좀 작아야 되는데 뭐 3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면 또 a 값은 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래서 이제 공통 범위를 좀 구해가야 되는 거죠. 공통 범위를 구하게 되면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저 시점부터 오게 되면 뭐 풀이 자체가 좀 상당히 좀 황당해지죠. 이제 뭐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와 어떻게 되면 이 참수가 항상 0보다 작겠습니까? 최고차가 0인데 말도 안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치환하게 되면 이제 범위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됐습니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잘 기억해서 풀이에 좀 적용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정의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함수가 상당히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최대값, 최소값들 좀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얘기. 자, 아무래도 로그 x 부분들하고 좀 연관성 있는 거니까 로그 x를 좀
범위를 보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고 1000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군요. 2에 또 로그 x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있고 그 다음에 x 로그 2 부분은 똑같은 거니까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좀 t를 치워내야 되겠죠. 그러면 주어진 식은 y는 이꼴 t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와 여기가 좀 매우 힘든데요. 우선 이 부분부터 좀 처리해야 되겠는데 로그 x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와우. 그럼 3이 또 앞으로 나오게 되면 8이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8분의가 되니까 여기 좀 4가 되는데요. 4에다가 됐습니까? 근데 2의 로그 x 승되니까 이제 t 이렇게 치환 되겠고 마이너스 7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치환하면 범위다. 범위가 0부터 3이 아니고요. 여기 이제 이 지수 부분에다가 또 0, 3 이 부분들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t 값에 보면 2의 0제곱 1 되겠고 2의 세제곱 퍼지면 이제 8 이런 형태로 해서 범위 표시를 좀 해가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뭐 이 참수 최대 최소라면 뭐 그래프의 영수 그려가면 되겠고 꼭지점에 t 좌표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근데 제한 변역은 1부터 8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8을 대입하면 최대, 1을 대입하면 최소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우선 1을 대입해주면 1 더하기 4 마이너스 7 처리되겠고 8을 대입하면 와 64에다가 32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됐죠? 이렇게 됐을 때 뭐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런 값들을 좀 모두 다 더하게 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96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되는 거 있고 여기는 또 그럼 얼마가 되는가요? 5에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9를 또 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또 얼마가 되죠? 87이 되는 건가요? 87이 좀 정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은 뭐 주어진 식 주어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공통적인 거니까 뭐 t로 치환합니다 이런 거를 뭐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조금 연습했으면 이제 당연히 좀 생각해야 될 요소인데 이 부분들이 핵심이 아니고 이 문제는 맨 처음에 주어진 범위에서 이렇게 1차로 범위 구하고 그걸 또 다시 대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또 역시 범위를 구해서 우리가 이제 최종 풀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가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와. 이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처리가 안 되게 되면 뭐 엉뚱한 범위에서 값을 구하게 되는 거니까 자 범위 구하게 되는 과정 치환하면 치환한 식도 중요하지만 범위를 좀 정확하게 구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좀 공부해야 되겠고요. 이 참수 최대 최소는 이렇게 그래프 모양 그 다음에 대칭축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처리를 해가면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 쉽게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동북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사무실을 환기하지 않고 10분 간격으로 산소 농도를 측정했더니 바로 전에 측정한 농도의 1%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실내 환기가 되지 않는 어느 사무실에서 농도가 21%인데 10분 간격으로 측정할 때 15% 이하가 되는 것은 몇 번째 측정 후부터입니까? 물어봤습니다. 현재 21%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10분 뒤에 측정을 하게 되면 1% 감소하는 거니까 100분의 99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n번 측정할 때마다 이렇게 좀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5% 이하 이렇게 되니까 15보다 작거나 같다 해주면 되겠죠. 일단은 요거 좀 약분해서 3, 7이 21, 3, 5, 15 이렇게 좀 놓고요. 그 다음 이제 로그를 취해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로그 7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거 좀 나누기를 뭐 아예 하죠. 7 나누기 해서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n에다가 대신 지금 로그를 취할 때 문제를 보니까 로그 9.9가 좀 제공이 되어 있죠. 9.9가 제공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뭐 100분의 99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봐야 되겠죠? 10분의 9.9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이런 형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 9.9 그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그 5 이제 나누기 된 거니까요. 빼기 로그 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음수가 될 거 뻔하니까 부동을 좀 바꿔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바꿔서 됐습니까? 1 마이너스 로그 9.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7 마이너스 로그 5 해서 계산식을 좀 써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로그 9.9가 0.9956이다 라는 얘기는 0.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0044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이렇게 처리되겠고 8452에서 로그 로그 5는 또 1 마이너스 로그이잖아요. 이 부분 또 다시 한번 더 해야 되는 거군요. 1 마이너스 로그 2 이렇게 되니까 빼기가 되겠고 그러면 로그 7 더하기 로그 2 빼기 1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로그 7 값하고 로그 2 값을 좀 더하게 해야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아하, 이런 형태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0.0044처럼 처리되겠고, 더하기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3010을 더하게 되니까 11 이렇게 처리되는데, 1을 또 뒤에 빼게 할 거니까요. 0. 그러면은 1462 이렇게 처리됩니까? 이런 형태로 좀 계산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좀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가요? 이건 좀 집중 좀 나누기 해야 되는 건가요? 1462 이런 부분들 뭐 44 이런 형태로 좀 나누기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3, 4, 12계통이니까 3, 4, 12, 3, 4, 12, 132 처리해 주면 되겠고, 그러면 132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아니 142가 되겠죠? 아이고 이런 뭐 빼기 안 되다니. 이렇게 되니까 또 3 이렇게 처리되면 또 13이 되는 거니까 10 이렇게 좀 처리해서 남는 거니까 뭐 계산 결과는 33점 얼마 이렇게 좀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거보다 우리는 이제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문제의 정답을 구하면 34회입니다 라고 풀이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뭐 이렇게 좀 뭐 처음엔 뭐 식을 좀 세워갈 수 있는 이 부분부터 우리가 좀 시작을 해야 되는 항목이니까 식 세워가는 부분들, 특히 이제 뭐 1%가 감소합니다라고 됐을 때 정확하게는 이게 이제 1 빼기 100분의 1 해서 나온 이 결과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지수 형태로 처리되가는 뭐 우리가 좀 연습을 좀 몇 번 하면 또 늘상 또 똑같은 형태의 식이지만 처음 할 때는 좀 낯설 수 있는 식이니까 정확하게 좀 식 세워가는 부분들 처리하고, 그 다음에는 지수 부분에 관련된 걸 이제 처리해가는 거니까 당연히 로그를 취해서 풀이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사인 2x하고 4분의 x하고 두 개의 삼각함수하고 다항식의 만남이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우리가 이제 y는 이꼴 코사인 2x 그래프하고 y는 4분의 1x 직선하고 두 직선 뭐 그래프 이제 만나는 개수, 이 부분들이 뭐 그런 개수다, 이렇게 좀 살펴가야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은 좀 살펴보게 되면 원래 주기가 2파인데 x좌표 개수 2로 나오니까 주기가 파이 이런 형태가 되죠. 제한 변역은 뭐 마이너스부터 5까지 돼 있는데 뭐 그래프를 좀 근데 뭐 이 뒤에 x를 봤을 때는 x 값이 뭐 4를 좀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뭐 그래프를 그려갈 때 일단 파이까지를 좀 잘 그려야 되겠죠. 코사인 그래프 그러면 절반에서 파이까지 해서 쑥 내려왔다 쑥 올라가는 이런 형태 파이까지를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이 파이라는 부분이 뭐 3.14 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게 되면은 우리 좀 4까지를 그려갈 때 좀 이렇게 좀 내려오면 되겠죠. 뭐 이 어쯤 어딘가에 4가 되겠고, 뭐 대칭 구조 형태로 해서 또 열심히 또 간격을 또 그려가야 되는 거니까 우이쇼. 그리고 여기가 또 마이너스 파이에다가 조금 더 내려와서 마이너스 4까지 좀 생각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죠? 뭐 제한 변역은 5까지 되어 있는데요. 뭐 5까지는 그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이제 그려야 될 이 최대값이 뭐 1이라는 이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되는 부분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4가 됐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은요. 4가 됐을 때 1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이너스 4가 됐을 때 마이너스 1 되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쭉 그리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좀 더 그리더라도 이게 이미 이제 절대값이 1을 벗어나는 부분들이니까 교점 개수가 생길 일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안에서 생기는 부분들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막 큰 틀 접근해서 삼각함수하고 다항식하고 실근 개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는 뭐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사실이 뭐 우선적으로 가장 바른 접근법입니다.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갈 때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그려가는 그런 절차들 좀 제가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학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번 살펴봅니다. fx수, gx수 주어져 있는데 x범위 좀 주어져 있고요. 합성함수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f gx라는 부분들 합성함수 좀 만들어 보면 되죠. 뭐 사인 복잡하게 생겼는데 2분의 1 x 자리에다가 2파이 코사인 2x 이렇게 좀 대입하는 식. 그래서 이제 또 누든형을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좀 소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인에 파이 코사인 2x 이런 부분들 이제 0을 좀 풀어간다 잘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범위를 좀 구해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뭐 사인 값은 단위원에서 뭐 사인 값이 0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파이 코사인 2x를 이제 풀어가야 되는데 그런 값들은 이제 0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파이, 2파이 이런 형태로 쭉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제 생각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파이가 좀 이렇게 좀 약분해서 좀 소거가 되게 되면 이제 코사인 값을 풀어가야 되는 건데
코사인 이제 2x를 풀어가야 되는데 0은 좀 당연히 되고요. 1하고 마이너스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더 큰 값 2하고 마이너스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죠. 이런 값 자체가 더 이상 커지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럼 이제 삼각방정식을 이제부터 이제 풀이 조금만 더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풀어가지고 코사인 값이 0 되는 부분은 단위원에서 이제 x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요. 뭐 그래프를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서 코사인 값이 뭐 0 된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1 된다, 1 된다 이렇게 찾아가도 되겠습니다. 0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단위원에서 풀 때는 이제 x에 해당하는 거니까 코사인 값이 1 되는 각도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되는 부분들 이렇게 좀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x 범위가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2x 범위는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2x 되는 범위가 이곳에 2분의 파이에다가 여기에다 파이에다가 이곳에다가 2분의 3파이 이렇게 좀 되겠죠? 2x 범위라서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 처리되는 거니까 뭐 2파이는 좀 쓸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쪽 부분들은 이제 쓸 필요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구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x라는 것은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런 값들을 좀 어떻게 해라?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이쪽 더하게 해주면은 4분의 4파이, 그래, 뭐 4분의를 고치면 되죠. 뭐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돼서 파이 처리해주면 되겠죠. 더하기 해서. 됐습니까? 4분의 6이니까 2분의 3파이 해서 좀 답을 좀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2분의 3파이 5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이제 합성함수 할 때 이제 처음에 좀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시키는 요소들이 조금 이제 존재하는데 일단은 모양을 좀 깔끔하게 처리해 주겠고 사인 0 이렇게 풀어간다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답을 이제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라 요 안쪽에 있는 것을 구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해가는 요 부분들이 이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약분하고 나서 이제 이런 걸 풀어간다 이렇게 좀 결론내는 이 절차 이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거니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좀 어찌 생각하면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자연스러운 그런 내용이니까 이렇게 좀 그때 주어진 시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좀 그 의미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좀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살짝 좀 헷갈리는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요. 연습적 그려놓고 메모해가면서 학습 정확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16번 이어집니다. 두 함수 fx와 gx로 둘러싸인 영역 내에 정수 순서상 개수를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fx 그래프를 얼마나 잘 그리냐 이런 싸움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로그 2의 x 그래프 이런 걸 이곳에서부터 출발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뭐 평행 이동해서 이제 두 칸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절대값 돼 있으니까 꺾어 올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대략적인 모양들을 좀 생각을 해 가야 되는 게 뭐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은 로그 2의 x 그래프 빼기 그래프가 x축하고 이제 만나는 전부터 이제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요. 로그 2의 x는 이퀄 2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은 4 해서부터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조금 그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쭉 저도 그려가면 되겠죠. 자, 4해서 요점 떡 지나겠고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 결과가 이제 y는 3 이런 형태로 좀 둘러싸이는 거죠. 와우. 그러면 이제 로그 2의 x 빼기 이 결과가 3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5니까 어이구 그럼 32인데 1, 2, 3 이렇게 처리했을 때 와 이 값이 이쯤까지만 하죠. 32 이런 형태로 해서 지납니다 하고 그래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 해주면 마이너스니까 2분의 1인데요. 와우. 그러면 2분의 1은 이쪽에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는 걸까요? 그럼 이제 로그함수 그래프 꺾어져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돼서 이렇게 좀 간다. 저래서 이제 여기 3한 부분들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2도 알고 1도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좀 처리하게 되면 이게 지금 이제 또 다시 로그 2의 x 빼기 2는 이꼴 2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 조사해야 되는데 뭐 4 이렇게 처리하니까 뭐 2에 좀 지수되는 그런 형태를 좀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32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16,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되겠군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그러면 지수 형태로 좀 찾아가야 되는 거니까 8에다가 2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들을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좀 간격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뜻 파악은 좀 해결한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때 이제 뭐 정수 순서상 개수를 구하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y 값을 기준으로 좀 판단해 가면 되겠습니다. y 값이 3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곳에는 이제 2분의 1이니까 정수되는 부분들은 그럼 여기 1에서부터 나오겠죠? x 값은 1에서부터 2 거쳐서 쭉 다 되는 거니까 32까지 해서 뭐 32개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고요.
y값이 2가 될 때는 x값이 그러면 여기 뭐 그냥 1부터 되는 거군요. 1부터 쭉 해가지고 이제 16까지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또 16개가 나왔습니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y값이 1일 때는 그럼 좀 어떻게 됐습니까? x값은 2부터 8까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7개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고 y값이 0일 때도 있겠습니다. 이거 좀 x값은 4 이렇게 해서 1개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거 합하면 8개에다가 이렇게 되면 40에다가 그러면 56 처리해서 5번이 답입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뭐 큰 흐름 틀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맨 처음에 이제 그래프 모양 로그 x 그래프를 y축으로 이만큼 평이동한 그래프인데 꺾어져 올려가지고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 이 부분들을 이제 상상해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 된다는 이 상상이 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곳에서부터 이제 y는 뭐 3 이렇게 둘러싸이고 안쪽에 순서상계 쓸고 해가는 거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센스 있게 만나는 좌표들을 이제 먼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해 간 거죠.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좀 y 값이 3일 때, 2일 때 이렇게 규칙성을 가지고 개수를 구해가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라는 사실 보여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할만하죠? 이제 두려워 말고요. 이렇게 좀 연습장에다가 뭐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서 한 카운팅 해가는 부분들 제가 좀 제시해드린 방법 이런 것들 좀 이용해서 연습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함수 fx가 이미 x에 대해서 로그 x는 로그 2x다. 좀 독특하게 주어졌는데요. 주어진 식을 좀 만족할 때 ab에 관한 항등식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로그 x 이런 부분들이 함수 f에 쏙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일단 그러면 똑같은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밑이 일단 다르니까 로그 2분의 로그 x 이렇게 좀 써가는 센스를 좀 발휘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로그 x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뭐 t 형태로 좀 처리해주면 ft는 로그 2분의 1t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뭐 그냥 계수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하 y는 이꼴 fx 이런 함수라는 것은 바로 뭐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자, 이런 표현을 좀 캐치해가는 것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벤실이 뭐 로그 이런 거 넣어가지고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fx는 이꼴 뭐 mx 이런 형태로 놓고 우리가 좀 주어진 식이 이제 성립하느냐 이런 것들 잘 알아가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더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애초부터 좀 학습이 돼 있으면 되죠. 가령 1번 이런 이게 이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원점을 지나는 직선 학습이 돼 있으면 그냥 이게 좀 답이 됩니다. 2번 같은 경우 이게 이런 건 이제 뭐 지수 함수 이렇게 3번과 같은 경우는 로그 함수 이렇게 로그 a b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b a에 뭐 x 플러스 y 승은 x fx 곱하기 fy 이렇게 된 거니까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이건 뭐 학습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좀 안 돼 있다면 y는 꼴 mx 놓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f, a, b 이런 식으로 되면 m에다가 a 더하기 b가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뭐 ma 더하기 mb가 되겠고 이렇게 되면 이제 fa 더하기 fb다. 뭐 이런 형태를 통해서 보여가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좀 보여가는 게 너무 좀 고민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주어진 식 맨 처음 부분에서 약간 좀 당황할 요소가 보였습니다. 이렇게 와 그랬을 때 이제 이 로그 x 보이는 걸 보고 밑변을 통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부분들 그래서 로그 x 이제 공통적인 요소를 좀 딱 이렇게 처리해 가지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렇게 이 해석하는 이 절차가 일단은 뭐 문제풀이에서 키포인트가 되가는 그런 요소니까요. 정확하게 학습 잘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좀 더 바람이 있다면 제가 좀 중간에 설명드렸듯이 1번에 있는 식 원점을 지나는 직선 2번에 있는 식 지수함수 3번에 있는 식 로그 함수를 나타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함수편이다. 이렇게 좀 알아가면 되겠고요. 4번, 5번은 좀 독특한 그런 형태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아니고 그냥 1, 2, 3번 정도만이라도 확실하게 좀 학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mn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1보다 크고 50보다 작다. n보다 또 n이 더 크다 이렇게 주어져 있군요.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함수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와 화려하군요. 그래프가 만나는 y 값의 좌표가 k하고 어이구 이렇게 좀 된다고요? 만족하는 또 순수상 개수 구해달라. 이게 좀 살짝 좀 만만치 않은데 밑이 또 다른 형태라서 우리는 좀 어쩔 수 없이 뭐 그래프를 좀 이용해 가면서 좀 알 수 있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처리를 좀 해가는 게 좋겠습니다. 뭐 깔끔한 게 더 좋은 건가요? 깔끔한 형태를 좀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죠.
자, 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주어진 그래프는 n을 대입해주면 좀 일단 뭐 일단은 뭐 그래프는 뭐 1을 좀 무조건 지나는 건데 일단은 n을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무조건 또 1이 나와야 되겠죠. n을 좀 대입해주면 1이 이렇게 좀 나오는 거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1과 2 사이에서 만나는 거니까 2가 나오려면은 그럼 얼마를 좀 대입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뭐 n 제곱을 좀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로그 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가는 형태. 그래서 y는 이꼴 n의 x 이런 그래프를 좀 생각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두 그래프가 좀 만나야 되는데요. 어디서 만나냐면 y값이 1과 2 사이에서 만나니까 이 사이 중간 이 부분에서 좀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프를 좀 어떻게 그려야 되겠습니까? 주어진 부분들은 이게 좀 y를 1만큼 또 평행 이동이 돼 있는 거니까 일단은 이거 중간에 그냥 대략 그리죠, 뭐. 이거 아래 이 부분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서 이제 만나는 이 y의 k 값 자체가 어디가 돼야 되겠다, 1과 2 사이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렇다면 좀 2가 되는 이 함수 값이 중요한 건데 는 2 처리해주면 요 부분들이 뭐가 되는 건가요? 2가 되게 되면 는 2가 되니까 3 돼서 이게 그럼 m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m 세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1이 되는 이 값을 찾게 되면 2가 되니까 여기가 n 제곱이 되겠죠. m제곱. 아이고, mn 때문에 이게 무지 헷갈립니다. 그죠? 자, 이렇게 돼서 관계.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좀 1 되는 좌표, 그 다음에 2 되는 좌표 이렇게 좀 구했을 때, 그 이제 대소 관계가 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 대소 관계가 좀 나온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처리할까? n은 m제곱보다는 이렇게 좀, 아이고, 좀 뒤에 같아도 되는 거죠. 뭐, 같다 이렇게 처리되겠고, 으쌰. 다음에는 m 세제곱하고 n 좀 이게 크기가 좀 마음에 안 들죠. n 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 거, 크거나 같다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n 제곱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m 세제곱에다가 크거나 같다 m 4제곱 이렇게 이런 모양을 좀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를 통해서 대소관계 모양을 좀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좀 찾기를 좀 들어가면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m 값이 1이 되면 안 되겠죠? 중간에 아이고 1은 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좀 1보다 좀 큰 형태에서 좀 논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m 값이 2부터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m 값이 2다라고 처리해주면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는가요? 8에다가 n 제곱 처리되는데 이 분들은 2가 되게 되면은 16이 되는 건가요? 16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n 제곱 돼서 이제 16 되는 이런 숫자를 좀 찾아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때 n 값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3하고 4하고 해서 두 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m 값이 그러면 이번에는 또 3 이런 부분도 조사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27에다가 n 제곱 처리해 줬는데 그럼 80이 이렇게 처리됐고 이때 그러면은 n 값은 일단은 3보다는 좀 커야 되는데 아이고 4, 4, 16, 5, 25 어이구 더 뭐가 되는 거죠? 6, 7, 8, 9, 9, 81까지 되는 거예요? 9까지 이렇게 좀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m 값이 그 다음 또 4도 해야 되는 거예요? 4해 하게 되면 이거 얼마가 됐습니까? 64가 되는 겁니까? 64에다가 n 제곱해서 와우 그러면 이제 여기다 또 4를 또 곱하면 256인가요? 256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들. 근데 지금 n 값을 구해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88이 64죠? 8, 9, 70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 그 다음에 이제 m 값이 5를 좀 처리하게 되면 이게 125가 되잖아요. n 제곱. 그럼 뭐 n은 좀 일단은 10보다 큰 숫자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결과 자체가 이제 10보다 좀 작은 숫자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둘, 넷, 여섯, 8개. 그래서 순서상은 뭐 8개 정도가 나옵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는 근무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어이구, 이건 조금 의외로 좀 까탈스럽네요. 뭐 그리고 좀 찾기도 좀 잘해야 되겠고, 일단은 주어진 부분들에서 y 값이 1과 2 사이다 이런 부분들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좀 이렇게 좀 살펴가는 과정. 일단은 좀 깔끔한 형태의 그래프, 로그 nx 그래프 자체가 n을 대입했을 때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n 제곱을 대입했을 때 2가 되는 거니까 이 기본 그래프 모양을 딱 그린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로그 mx 마이너스 1 그래프를 쭉 그려서 만나는 y 좌표 이 k 값, 이 k 값이 1과 2 사이가 되게 됐습니까? y 좌표. 그랬을 때 이제 이게 1 되는 부분들, 2 되는 부분들 이렇게 좀 조사해서 나온 이 좌표 이용해 가지고 그래. 이건 이쪽 좌표죠. 아이고. 어쨌든 뭐 좌표들 4개를 좀 다 구해서 이 좌표들의 대소 관계에서 좀 식을 세워
같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캐치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군요. 그 다음에 또 이게 깔끔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찾기 과정을 통해서 좀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뭐 방정식 형태로 이제 연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이렇게 일일이 좀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까탈스러운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공부 잘 해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두 함수 로그 2의 x 되는 fx 그 다음에 2차 함수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합성함수 했는데 최소값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f 안에다가 함수가 좀 들어온 거죠. fx 자체가 이런 그래프가 되어 있으니까 적을수록 결과가 좀 작아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로그 2의 x 최종 결과 자체가 이제 최소값 1이다 되겠고 그러면 x에 해당하는 값이 2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지금은 그러면 gx 이 함수의 최소값 시 얼마다? 방금 전에 이렇게 구했던 2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좀 바꿔놔야 되겠죠? 됐습니까? 합성함수의 최소값이 1이다 이런 얘기는 이런 형태로 되셨죠? 그럼 이제 gx 이차함수 최소값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이차함수 그래프 모양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주어진 식에서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 마이너스를 좀 대입해 가면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2 플러스 k 처리해 두는 결과가 2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k 값이 자연스럽게 얼마가 되는 건가요? 이 양식에서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때 뭐 g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gx는 뭐 주어진 식 뭐 거의 다 써져 있는 상태에서 k 값만 구하면 되니까 k 값 3 이렇게 구해가지고 답을 좀 쓱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합성함수라고 해서 우리가 뭐 너무 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이제 절차적인 부분들을 좀 이해해 가야 되는 거니까 사실 요 x 자리에 이제 뭐 fx가 좀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건데 뭐 최소값 자체는 뭐 큰 틀 그래프 모양에서 밑이 1보다 큰 거니까 그 그래프 모양에 의해서 됐습니까? 작은 값이 작다 이렇게 돼서 이제 fx 결과 자체가 2입니다 이런 걸 좀 구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좀 내는 이 과정이 좀 중요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 2번 넘어가 볼까요? g에다가 fx가 들어왔는데요. 이때 이제 언제 또 최소값 같냐 이런 물어봤습니다. 뭐 gx라는 함수 자체가 지금 식이 좀 이렇게 주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좀 주어져 있는 이런 식이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지금 문제 자체가 뭐 지금 이 x 자리 x 값이 이제 마이너스 지금 얼마인 거죠? 마이너스 1 이곳에서 최소가 돼가는 건데 이 부분들이 지금 뭐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문제에서 지금 이제 fx 자체가 좀 이렇게 들어온 거니까 fx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이 결과가 되는 숫자를 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자, fx 자체가 이제 뭐 로그 2의 x니까 로그 2의 x 값은 이제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x 값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2의 마이너스 1에서는 2분의 1입니다라고 해서 풀이를 좀 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해서 좀 간단하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뭐 최소값 자체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좀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얼마죠?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최소값은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 2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알파는 2분의 1에 해당하겠고 최소값 m에 해당하는 값은 좀 2입니다 라고 해서 최종 답을 딱 아름답게 써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합성함수 어떤 군이 이제 순서가 좀 이제 바뀐 형태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좀 대처하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동북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4, 중심각이 2분의 파인 두 척골이 있습니다. 2n 등분 쫙 해가지고 좌표 표시한다 이런 얘기 되겠고 수선의 발레는 좌표를 딱 표시하겠다. 그림 모양 좀 설명한 것 같죠? 이렇게 됐을 때 길이들을 열심히 구해가지고 제곱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아이고 근데 뭐 F2 구해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몇 조각 내는 건가요? 뭐 결국 4조각 내는 겁니까? 에이, 그러니까 일단 4조각 낸 이런 그림 모양을 좀 그려가지고 좀 표시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좌표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가 이제 P0 이런 형태가 되는 거겠고, 여기 이제 P1, P2, P3, P4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괜히 뭐 다른 예를 들지 말고 이제 주어질 풀어대식 형태로 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각도가 원래 이제 2파이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는 뭐 4조각 쪽에 되니까 4로 이렇게 좀 나누게 하게 되면 되는 거니까 뭐 각도 이거 하나 자체가 이제 8분의 파입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이때 이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다 이런 얘기는 뭐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 가는 거니까 이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사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F2를 좀 우리가 이제 풀어가라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사인 그다음에 또 제곱도 없는 겁니까? 8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사인 제곱 4분의 파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사인 제곱 8분의 3파이 이런 형태에 대한 계산을 해달라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에이 2를 집어넣을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요. 근데 이제 계산이 문제군요. 제곱이라는 부분들의 특수성을 좀 잘 이용해 좀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사인 제곱 8분의 파이 그대로 놓고요. 뭐 뒤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고치죠? 사인 제곱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뭐 2분의 파이 빼기 8분의 파이 이렇게 좀 고쳐야 되는 이게 좀 센스 있는 행동이겠고 그 다음에는 제가 좀 미스해가지고 좀 하나 좀 빠뜨렸네요. 반지름 4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죠? 와 그러면 4 제곱을 공통으로 끄집어내고 해야 되겠는데요. 오 이걸 빠뜨리다니 그죠? 이렇게 됐습니까? 아이고 지금 그래도 중간에 좀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하다 싶더니 반지름 4가 빠졌네요. 이렇게 4대 있으니까 요거 하는 길 자체는 4 사인 8분의 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제곱되는 거니까 16 이렇게 좀 튀어나가야 되죠. 4제곱.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게 이제 사인 4분의 파이니까 뭐 제곱하게 되면 2분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암쪽 부분들이 이제 관심사인데 이게 뭐냐? 이건 뭐 사인 제곱 8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은 1, 4분면 부호 플러스 되고 뭐 제곱이니까 또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근데 2분의 파이 한 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코사인 8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이 당연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1로 풀려가면 되겠죠. 그럼 16 곱하기 2분의 3 이런 형태니까 그러면은 이게 8에다가 그러면 3, 8이 24 해서 좀 답을 구해달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프 나와 있다고 해서 뭐 쫄지 말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고등학교 삼각함수를 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정의 형태들에 해당하는 거죠. 각도를 일정하게 딱딱딱 쪼갠 상태에서 수선의 발레에서 y좌표는 사인값. 그 다음에 혹시라도 요 x 이런 걸 물어봤으면 이건 이제 코사인 값에 해당하는 거죠. 4 코사인 8분의 파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뭐 삼각비 정의 형태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출발해 간 그런 문제니까 아주 훌륭한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좀 돼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삼각함수를 다룰 때 도형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많은 보탬이 되는 그런 문제니까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20번 동북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약간 좀 당황할 수 있는 요소가 되어 있는데 차분하게 대처하면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앞쪽에도 아이디어 좋은 문제들이 막바지에 좀 몇 문항들 보였었는데 연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동북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